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와그너그룹의 프리고진이 이끌었던 와그너그룹 사태가 이제 어떤 건지 조금씩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러시아판 이모군란이었다.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얻을 교훈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2314를 얘기했습니다. 2314를 잊지 마라. 제 이름이 정훈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정훈이란 단어를 알 겁니다. 2314와 정훈을 잊지 마라.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군수가 없으면 즉 물자, 식량 이런 것이 없으면 군은 사기도 없다. 군수가 없으면 사기가 없다. 그리고 국방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군부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와그너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쿠데타 이후에 자기 심경을 밝혔습니다. AFP하고 로이터 통신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통해서 11분 동안 음성 메시지를 프리고진은 내보냈습니다. 거기에서 프리고진은 우리는 정의가 아니죠. 불의로 인해 행진을 시작했다. 아무도 국방부와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와그너그룹은 7월 1일 이후 존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쇼이구가 있거나요. 러시아 국방부는 이제 이 와그너가 기업이잖아요. 전쟁 기업이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작전을 하게 하는데, 와그너그룹은 작전하기 싫다 이거예요. 왜? 군수품은 안 주고 싸우라고만 하니까 죽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석방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안 싸우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보였었죠.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는 지금 군인들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싸워라. 7월 1일부터 계속 싸워라. 계약이 끝나는. 그래서 계약을 하라고 압박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을 안 한다고 하니까 미사일과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이 와그너 그룹이 주둔한 데를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프리고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으니까 미사일과 헬리콥터의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가 공격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방어사가 됐다. 러시아 항공기를 공격해야만 했던 것은 유감이다. 네. 그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반란을 일으켰어. 모스크바로 행진했고 그 과정에서 6대의 헬기와 1개의 항공 관제기를 격추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군사 반란이 돼버린 거죠. 프리고진은 이 정의의 행진이 와그너 그룹의 파괴를 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의의 행진을 통해서 이걸 해야만 이제 러시아 군부의 명령대로만 가게 되면 와그너 그룹은 다 와해되고 여기 장병들은 다 죽는다. 먹을 것도 없고 작전도 무리하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푸틴이 지시한 특별 군사작전이 실패다. 그들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허풍을 떨었죠. 작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줬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작년 2월 24일은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진격했던 날이죠. 근데 그때 그게 돈자가 되면서 실패합니다. 근데 자기는 단 하루 만에 1000km를 진격했다. 자, 2월 24일 날 너희도 이렇게 싸웠어. 이렇게 진격했어야 되는데 너희는 못했잖느냐. 우린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원도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싸울 형편이 안 된다. 그 러시아 군부의 특별 군사작전 푸틴의 건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고색 인터넷 구축 관련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했어요. 나는 미국 국가안보팀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매시간 내게 나한테 보고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과 계속 통화하면서 우리가 모두 같은 의견인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우리나 자기가 이제 바이든이 유럽 나토 정상들하고 통화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바그너와 어떤 내통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데 그건 여러 가지 정상들한테 확인하니까 다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 바그너의 투쟁은 러시아 체제 내의 투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방위와 주권 영토 보전을 지원하겠다. 결국은 미국도 와그너가 이렇게 반란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죠. 와그너 그룹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자기도 모른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푸틴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26일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 등을 통해서 TV 연설하는 게 보도가 됐는데 이번 상황은 모든 협박과 혼란이 실패할 운명을 보여줬다. 무장 반란은 어떠한 경우든 진압된다라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과 병사들은 애국자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우들에 맞서도록 반란에 이용당했다. 이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전을 제외한 중간 간부와 병사들은 러시아 편에 들어라 이런 얘기죠. 마지막 순간에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 않은 이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과 중간 지휘관들이죠. 병사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바그너 그룹 멤버들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걸 재확인하고 국방부와 계약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라. 이제 프리고진이 나 계약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를 모스크바를 향해 돌격을 했는데 이런 부대는 다시 쓰면 겁나죠. 그러니까 계약해서 그대로 용병으로 있든지 아니면 집에 가든지 아니면 벨라루스로 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제 정 떨어졌다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2-3-1-4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군이라고 하는 조직은 이제 몰트케가 등장하면서 독일 육군에서 나오기 시작한 방법인데 전쟁은 국가가 치르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면은 국가는 소멸이 되죠. 인간도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죠. 문화행위, 경제행위 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 싸움질에서 지게 되면은 경제고 사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능력, 반사 운동신경이라든지 또 본인도 모르게 어떤 대비를 하고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준비를 하는데 이 다른 조직들은 자 삼성그룹 회장이 있으면 그 밑에 전자 뭐 휴대폰 또 뭐가 있나요? 정유 뭐 여러 회사 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장이 사장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받는 시스템으로 쭉 굴러갑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사장 중심으로 별도의 이제 코퍼레이션 회사가 있어서 서포트를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군을 따라간 건데 모든 조직은 기능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정부 기구에도 자 장관이 있으면은 무슨 담당하는 차관 무슨 차관들이 있고 그 밑에 그걸 무슨 담당하는 국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모여서 기능 위주로 흘러가는데 군에만은 군도 이제 대대가 있으면 그 위에 연대 있고 연대 위에 사단이 있고 있는데 이 사단, 연대, 대대부터 이 이상 부대에는 대대장의 능력을 보충해주는 참모가 있습니다. 커맨더가 있으면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장이 이 지휘관들이 해야 되는 게 이기기 위해서 인사정보작전 군수 이렇게 참모를 둔다 그랬죠. 그걸 1, 2, 3, 4라고 합니다. 인사가 1, 정보 2, 작전 3, 군수 4.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령관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짜줘서 권유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작전을 택해서 전쟁에 이기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몰트케 이후에 그 참모제도가 도입돼서 그 참모들의 리더를 참모장의 의견을 수령해서 종합조합구로 결정하는 게 사령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참모로 움직이느냐? 2-3-1-4입니다. 첫 번째, 정보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런 게 정보를 딱 정확하게 확실합니다 알려주면 그걸 갖고 작전을 짜요. 2-3가 되죠. 작전을 짜고 작전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병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야 1소대 너희 끌고 와 그러면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3명 이상 못 보냅니다. 더 이상 야 이 자식아 더 보내 하면 5명 뭐 이렇게 해서 병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작전 포기. 병력이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군수 야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3일 5일 동안 진격해야 되니까 식량 기름 얼마 가능해? 지금 우리 보관하고 있는 게 하루치입니다 그러면 포기. 2-3-1-4를 딱 맞춰가지고 군수가 오케이 해야 작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군에서는 군수사령관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참모들이 나중에 사령관이 되죠. 우리 군에도 작전사령부로 육군의 지작사령부, 육군의
군수사령부, 뭐 정보사령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 책임자가 오케이 해야만 전쟁을 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투쓰리완포. 그러면 러시아가 작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투쓰리완포를 제대로 가동했느냐? 가동했으면 키이우를 점령했죠. 결국 그들이 실패한 건 군수가 안 됐던 겁니다. 정보도 엉터리였고 작전도 부족했고 그리고 병력도 딸렸고 마지막으로 군수가 부족하니까 이 쳐들어갔던 이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슈퍼마켓을 털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영어로 모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게 되면 군의 사기란 뜻입니다. 이 사기가 떨어져서 잡범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장정이 되죠. 자, 이모굴란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민씨 정권, 이 민비라고 하는 여자를 뭐 명성황후로 올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웃긴다. 추전이거든요. 추전. 죽은 다음에 올린 거예요. 저희 선조 중에 한 분도 돌아가신 다음에 추전을 받아서 벼슬이 굉장히 높습니다. 죽은 다음에 올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전의 벼슬이 그 사람 능력이죠. 어쨌든. 민비는 죽고 난 다음에 조선이 대한제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황후가 됐지만 그냥 비죠. 왕비였죠. 민비인데 민비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친일파로 가면서 민씨들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일본하고 개국을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양식 군대를 일본식 군대를 막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 군대가 1000대를 받습니다. 그 기존 군대들이 너무 불만이 쌓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민비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게 이모군란입니다. 그때 민비가 여주로 도망가죠. 여주민씨, 여주가 옛날에 여흥이니까 여흥민씨죠. 거기 도망가가지고 일본은 이미 당했으니까 도움 못 청하고 청나라의 도움을 청해서 그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우리가 청에 속국이 되고 그때 들어왔던 청나라의 책임자급 인사가 원세계, 지금 싱하잉 보고 원세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또 조선이 속국이 되는 과정인데 그때 이모군란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 조선 관군들한테 그때는 봉급이 아니라 식량을 주는데 거기다 모래를 섞어주니까 사기가 떨어져. 그러지 않아도 별기군한테 치이고 있는데 이게 먹을 거야?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제 민비 정권이 청나라를 끌어들여서 이모군란을 누르고 다시 집권하면서 그러면 다시 청나라 속국으로 가요. 친일파였다가 친청파였다가. 그런 민비를 왜 우리 참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뭐 왕후라는 이유만 황후라는 이유로 이렇게 높이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이모군란 이게 뭐냐? 군수가 엉망이었던 거고 거기에 불만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랄 사기가 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떨어진 군대는 누구한테 총뿌리를 가느냐? 자기 직속 상관인 통수권자를 겨냥합니다. 그때 고종은 허수아비고 민씨들이 힘을 썼기 때문에 그 민씨들의 리더인 민비를 죽이려고 들어갔던 겁니다. 똑같아요. 이번에 그 러시아도 용병 그룹을 고용해서 군수품은 안 주고 의무만 부여하니까 이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 우크라이나 군대를 잡았다가 포로를 풀어주면서까지 반항 의사를 보이다가 안 되니까 또 재계약해서 더 싸우게 한다니까 나 군대 제대할래. 나 어차피 강제로 온 사람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계약 안 할래.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이모군란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제가 드리는 말씀이 2314 다음에 제가 모랄 사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게 Center of Gravity. Gravity는 중력이고 Center는 중심이죠. 무게 중심입니다. Center of Gravity 줄여서 COG라 그러는데 우리 중학교 때 무게 중심 다 배웠죠. 길쭉한 이런 물체가 있어서 가운데가 무게 중심이 아니라 이쪽이 무게 중심이죠. 이쪽이 더 무거운 게 있으면 그죠? 여기 가운데가 아니라 이 모든 군사작전은 그 나라의 무게 중심을 향합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던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도 키이우를 노렸고 키이우에서도 젤렌스키를 잡으려고 노렸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프리고진이 이끄는 마그너 반란군이 어디를 하겠느냐? 불만이 나왔을 때 불만이 어디로 가느냐? 모스크바, 푸틴한테 갔다는 겁니다. 센터 오브 그래버티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대가 가다가 동조 세력에 있었으면 아마 지금은 러시아군 다른 부대들도 다 식량난이나 이게 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동조했었으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아유씨 잘못돼 우리만 죽겠다 하고 도망친 거죠. 바그너가 벨라루스로. 그 다음에 병사들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사기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사기가 떨어졌냐? 군수가 없으니까 사기가 떨어졌고, 이 불만은 어디로 가느냐? 자국의 센터 오브 그래비티, 즉 반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드린 주제가 정운입니다. 제 이름이 이정훈이라 그러는데, 이 어려운 상황 내에서도 끝까지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 좋은 예가 남도부를 말씀드릴게요. 남도부는 제가 기억에 자신이 없는데 밀양 사람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외정 때 일본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빨갱이가 됐죠. 그리고 이북에 갔죠. 남로당인데 이북 가가지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남부군 사령관, 즉 게릴라 부대 사령관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순반란 사건으로 올라온 부대들하고 패잔병을 모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리산에서 빨치산 부대를 이끌죠. 그때 전 지리산을 여러 번 가서 아는데, 겨울에 정말 추워요. 저 얼마 전에 지리산 종주하고 왔는데, 밤 새벽 3시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추워갖고 사실 반바지 입고 하려다가 긴 바지 꺼내고 잠바 꺼내 입고, 한여름에 한 10도에다가 바람 부니까 한 영상 5도 되니까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콧물이 줄줄 흐르고. 한여름에도 그러고, 또 비는 또 얼마나 옵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 부대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나중에 백선엽 씨가 이끄는 2개 사단이 들어가서 거기를 평정하죠. 그 부대가 백선엽이 이끄는 야전사라고, 백야전사라고 하는 부대죠. 그때 이제 남부군의 빨치산들이 끝까지 싸운 거는 자기가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정신교육에서 나옵니다. 정신교육이 뭐냐? 그게 군대에서는 정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군에서는 정운을 대언론 관계로만 해서 우리 군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자랑하는 걸로만 하는데, 사실은 정운 장교들이 군인들을, 병사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왜 싸워야 되고 우리의 적은 누구고 이걸 계속 교육시켜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을 우리의 형제라 그러면서 북한하고 싸우면 안 되고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어. 그러니까 대적관이 적을 상대하는 이 개념이 깨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봉급을 병사를 200만 원까지 준다 그러니까 돈 받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신고하고, 요새 6대전인가? 대신 날려줍니다 하고 육군 어느 사이트에서 막 병사의 불만이 다 올라오면 육군 총장이 난리가 치죠. 네. 이 불편한 건 못 자는 거예요. 이 사기도 없고 정원교육이 없는 당나라 군대가 지금 우리 군도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성평등 이런 것 때문에 전차부대, 잠수함부대, 영혼들을 다 집어넣으면 이제 애들이 거기서 연애를 하지, 쌈질을 하게 되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러시아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군을 보지 않은 겁니다. 러시아판 이모군란을 보면서 우리는 저건 당연히 피해야 되지만, 2, 3, 1, 4를 제대로 가동하며 정원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으며 사기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기동부대인 7기동군단에 그럼 사단 하나마다 적어도 군수 여단 하나씩 붙어야 되는데 그게 돼 있느냐 이거죠. 북진할 때. 그런데 자꾸 사령부를 만들어. 지금 병사는 줄어서 국방백서에 50만 대군이라고 표시해놨는데 합동 드론사를 또 만들어. 그럼 껍데기만 자꾸 만들면 속빈 강정, 병사는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쪽 기존 부대도 줄고 이것도 줄고. 이 지휘관들 자리만 늘어나잖아. 아니 기존에 공군의 무슨 무인기 부대를 네가 합동 드론사 기능을 겸해 이렇게 하면 되지. 임무를 더 줘야지. 왜 자꾸 자리를 만들어? 이게 국방 경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군인들의 사기를 올릴 것이냐, 정운 교육을 할 것이냐. 이 정운 장교들을 대언론 장교로 쓰지 말고, 왜 우리가 북한을 해방시켜야 되고, 우리가 왜 군대에 와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총을 쏴야 되는지. 이번에 고성에 통일전망대가 하는데 바이크족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초병이 바닥으로 총을 쏴서 이제 그들을 막았다 해서 포상수계를 준다 그랬는데 잘한 겁니다. 잘했는데, 저도 이렇게 군부대 가보면요, 초병들이 야리야리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아들 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도 좀 가볍게 대하는데, 이 더군다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기가 세니까 좀 들어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눌리죠. 근데 그 친구가 눌리지 않고 바닥으로 쏜 거는 잘한 거예요. 총 쐈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 병사 과잉했다고 영창 보내자 그럴 텐데, 지금 워낙 지금 군이 엉망이니까
포상 주기로 했다. 육군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군기가 살아요. 우리 군을 국민들이 우습게 보고 가지 말라는 데 뛰어들어가고 아들 같으니까 막대해. 또 돈 좀 있어. 바이크 부릉부릉 폼나지. 이런 병사들을 취업업 시켜주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이게 정훈교육입니다. 지금 정훈이 무너졌고 정훈이 무너지니까 사기가 무너졌고 2, 3, 1, 4 중에 가장 중요한 4가 뭐 싸울 수 있는 부대만 만든다고 작전 부대만 만드는 작전 부대는 영혼들이 들어가서 약해지고 있고 4는 신경도 안 쓴다 이거야. 그래서 국방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님 진짜 고민해야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사고 날 때까지 이러다 터지고 나면 대책 세우겠습니다. 합동 드럼사 만들겠습니다. 또 터지면 또 만들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 북한이 붕괴될 수 있을 때 우리 군이 번개처럼 치고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하려면 북한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고 이건 국정원이 해주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2, 3, 1, 4에 따라서 그래도 결정이 참 내리기 어려울 때 고! 해버렸을 때 군수가 딱 들어가면서 정훈교육이 제대로 돼서 병사들이 흔들림 없이 들어가서 딱 잡아버려요. 사기가 충천한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은호 그룹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군에 대한 부탁을 했습니다. 긴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